네, 안녕하세요. 위닝 스탁입니다. 자, 저녁 식사들 하셨죠? 연초부터 장이 참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다른 유튜버분들이 이 채권왕 건들락이 그 말한 내용을 많이들 전달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서 S&P 500 차트를 놓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약세 흐름을 예고하고 있다. 예. 그래서 어, 사상 최고치 4,796에 바짝 다가선 상태로 더블탑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두 번째 고점에서 이익 실현에 나서 약대장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내용들을 막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다른 분들하고 좀 차트를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 고점을 저는 여기로 보지 않죠. 예. 전 고점이라는 것은 이 맨 꼭지 가격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건 사실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던 주가가 왜 여기에서 하필이면은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 이렇게 연결해 보면 딱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더블탑이라는 것은 이 이중 천장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천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천장이고 바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닥이죠. 그러니까 이중 천장, 이중 바닥 이렇게. 그러니까 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중간에 이 지지대를 깨고 내려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 하락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음. 대세적인 큰 고점이 될 것이다. 근데 저의 차트 분석의 방법으로 봤을 때는 요 더블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잘 그 와닿지가 않고요.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전 매물대 맞고 이제 8월, 9월, 이제 10월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요 7월의 고점도 여기 꼭대기가 아니에요. 예, 여기를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강하게 돌파를 한 상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 후 나오는 풀백, 되돌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 후에 나오는 풀백들이죠. 이렇게 이 풀백이 이제 약하게 나올 때도 있고, 바로 이제 다시 반등으로 갈 때도 있고. 예.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풀백이 나오게 뭐 이것이 상식이죠, 사실. 근데 지금 풀백이 나오는 동 마는 동하고 이제 첫째 주에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대로 계속 급등의 급등을 이어가면서 급등으로 이제 진행이 될까?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달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풀백이 나오지 않을까. 이전 저항선을 뚫었으니까 이 저항선 쪽으로 이제 풀백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지지를 어떻게 이제 받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미 이제 의미가 없어요. 예. 여기는 이제 이미 의미가 없고 이제 이중 천장형은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뻗어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미 이격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하락을 그냥 하거나 조금 더 반등을 했다 하락을 하거나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조정을 이렇게 했다가 조금 더 조정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조정 한 운동 만 운동 하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상승 후에 이제 조정을 이제 당하게 될 이제 운명인 거죠. 그리고 이 미래는 그냥 훤히 눈앞에 그려져 있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알려드린 주가의 기본적인 그 패턴 있죠. 급등 후에는 뒤에서 이런 수렴형의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어떤 해법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올라가면은 그 이후에는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이 하락 반등 패턴이 거의 대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당하게 될 것은 이제 이번 주부터 하락을 하던가, 이제 올라갔다가 나중에 하락을 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블탑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주장에 전혀 동감이 안 된다. 자, 오늘 이제 지수 차트를 좀 한번 살펴보죠. 자, NDX, 나스닥 100, 선물 차트입니다. 이게 이제 나스닥 종합 차트하고 좀 모양이 좀 다르죠? 이 종합 차트는 전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했지만 나스닥 100, 이 나스닥 100 차트는 전고점을 돌파를 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차트를 보실 때 이렇게 건들락처럼 보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전고점에 도달을 했으니까 이것은 더블탑을 형성할 것이고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서 당연히 이제 이 정도 와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매물대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자, 쭉 뻗다가 여기 살짝 이제 한번 밀렸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까 모색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전고점을 어떤 형태로 이렇게 돌파를 하는가라는 것을 나스닥 100 차트가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전고점에 근접했다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근접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도 근접했다고 이거 더블탑이다. 안 맞죠? 그래서 S&P 500 차트처럼 나스닥 100 차트도 이제 이렇게 뭐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던가 아니면 내려왔다가 반등하던가. 그래서 이제 1, 2, 3월 달에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그 11월, 12월에 상승한 것처럼 이런 11월, 12월의 상승이 여기서 한 번 더 나타날 확률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여기도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가던가 떨어지던가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가장 희박한 확률은 뭐냐면 11월, 12월에 나타났던 이 양봉의 행진을 여기서 또 양봉의 행진을 보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니까 조정에 대비를 해야겠죠, 지금은. 자, 이거는 이제 나스닥 100 차트이고요. 선물 차트입니다. 나스닥 종합 차트. 네. 자, 이게 이제 그 진정한 이제 지수 차트죠. 자, 나스닥 지수 차트는 이제 종목들 전체 이제 그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선물 차트보다도 나스닥 100은 이제 나스닥에 있는 100개의 종목, 그러니까 선발된 100개의 종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나스닥 종합은 전체 종목을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나스닥 100은 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차트를 볼 때, 그러니까 이 건들락처럼 이렇게 전 고점에 대해서 의미를 둘 때가 있는데 이것은 그 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이 어떤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전고점이 역할을 좀 많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전고점이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이런 급등을 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고점, 그리고 그 고점 이후에 어마무시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한 하락을 한 전고점과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다. 예. 그러면 이 전고점은 역할을 하겠죠.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말하면 지금 이 전고점은 우리가 여기서 저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 신경 쓰고 있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락을 깊게 해서 이미 전고점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상승시 들어와 있던 사람들을 상당히 털어냈어요. 그러니까 전고점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이 이제 이 매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것이 매물대냐 안 매물대가 아니냐. 그러니까 전고점은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전고점이 형성이 됐다. 그럼 여기서 주가가 진행될 때 여기를 신경 써야 돼요. 가깝잖아요. 그리고 하락이 그렇게 깊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고점을 통과할 때 저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저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심하게 하락을 시켜놓은 전고점은 이미 털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이 여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급등하긴 했지만 막 이렇게 뭐 아주 장기간 급등한 건 아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고, 사실은 지금 뭐냐면 전고점을 생각하기보다는 전 저점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정이 예상된단 말이죠. 그럼 이 조정은 저 전 저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23년, 그러니까 요때 있죠. 요때 만들어진 탄탄한 매물대가 있어요. 이 탄탄한 매물대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했을 때 이 매물대를 뚫고 내려갈 확률은 매우 적다. 그러니까 이 저점은 가서 사도 이렇게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해서 이게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전 고점 매물대가 저항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지지대로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1차 지지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가 아니고요. 약간 요 위쪽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2차 지지선이에요. 이게 1차, 2차 지지선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냐?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지지를 얼마나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 저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전 고점을 저거 뚫을 수 있을까가 아니고, 이미 이 전고점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더블탑을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뭐랄까 좀 그렇습니다. 네. 이거 보고 아이러니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 궤변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차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저점의 지지가 굉장히 약해 보일 때가 어떨 때냐면 이제 이런 경우예요. 전 저점을 탄탄하게 밟고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상승도 엄청 크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게 밟고 올라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지지해 줄 뭐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바닥을 잡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또 한 번 그 지지력이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조정들하고 지금 요 7, 8, 9월, 10월 달의 조정을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 조정은 너무나 빈약하죠. 근데 여기 조정은 그 저기 크죠. 예. 그래서 이 지금 조정의 매물대는 뭐 아주 막 슈퍼 울트라는 아닌데, 그러니까 슈퍼 울트라는 이런 이제 조정 바닥 조정을 한 것이고, 여기는 아주 탄탄하게 잡힌 거고, 이제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주 뭐 이렇게 허술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부근 가격대의 이 지지력은 꽤 있는 편이다. 허술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합해 보면은 시나리오가 딱 나오죠. 조금 더 이제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하던가. 예. 그 조정이라는 건 꼭 하락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횡보, 예. 아니면 상승이 이렇게 둔화된 상태, 이렇게 등이 굽는다고 하죠.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를 보일 때도 있고, 직접적으로 하락을 할 때도 있고. 예. 근데 이런 확률이 높고 11월, 12월 같은 이런 양봉의 행진 보일 확률은 적다는 거죠. 자,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예, 앞으로 주가는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하락을 한다면은 뭐 최대로 하락을 한다면 1차 지지선은 이쯤 되고 2차 지지선은 이쯤 된다. 자, 본 김에 다우지수도 보시자면, 자, 다우지수는 딱 이전 이제 매물대 있죠. 네. 이전 매물대에서 맞고 떨어졌는데 이제 아래쪽 매물대에 지지를 받았고, 여기 뭐 엄청나게 두텁죠. 이 아래쪽 매물대에 지지를 받고 돌파를 했고, 올라갔고, 이격이 좀 너무 커요. 여기도 하락을 해서 이쪽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물론 조정의 형태는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양봉 행진을 한 번 더 연속적으로 이 정도 크기를 또 갈 확률은 적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이제 봉착해 있고요. 그리고 쭉 아래로 밀리기보다는 요 탄탄한 매물대들의 지지를 받고 리바운딩할, 그러니까 지지받고 리바운딩할 가능성이 커요.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자, 테슬라 주가는 뭐냐? 주봉상 모습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테슬라는 지금 뭐냐면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단부에 지금 물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여기서 한 번에 뚫었어야 됐어요. 이걸 뚫어버렸어야 됐고 그 다음에 내려왔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삼봉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이 삼산이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고점마다 매물이 지금 몰려 있어요. 이게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 매물대마다 지금 커팅을 당해가지고 정확히 고점은 여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딱 정확히 당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닥은 빈약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요 나스닥 종합 차트처럼 이렇게 두터운 바닥을 여러 번 만들고 이렇게 올라온 것들은 좀 탄탄한데, 뾰족하게 한 번에 쫙 찌르고 쫙 올라갔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움직였던 기간이 별로 없어요. 이
$100, $109, $130 여기서 많이 움직였다가 그다음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바닥을 그냥 바로 그냥 바늘처럼 찍고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요 가격대가 빈약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좀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보내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바닥이 아주 탄탄하게 잡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바닥이 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그냥 그렇고요. 이제 이쪽에서 조금 이제 매물들이 좀 이제 있어요. 또 여기서 좀 매물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계속해서 반등이 일어나죠. 예, 이 가격대에서 여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샀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게 사고 이렇게 여기도 또 이렇게 사고 해서 사람들의 매수 단가가 이제 이쯤 이제 되는 거죠. 기관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지는 받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는 뭐냐면 그냥 뭐 간단하게 봤을 때 이거 나랑 상관없는 차트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뭐 고점 많이 만들었고 내려가겠네 이렇게 이제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기본 형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야 할 자리에서 내려가지 못하면 주가라는 것은 반발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세 번을 이렇게 내리 꽂았다가 이걸 돌파해서 올라가게 되면 아주 탄탄한 매물대가 형성이 됩니다. 지지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올라가면은 나중에 봤을 때는 좋아요. 여기가. 그리고 이렇게 크게 완전히 엄청나게 털어댔거든요. 개미들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털어댔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갔을 때 보면은 여기가 이제 되게 이제 탄탄한 매물대가 형성되고 사람들의 이제 만약에 올라간다면 사람들의 매수 단가는 대략적으로 한 229나 250 정도가 될 거예요. 한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정도. 224나 이 정도. 사람들이 아니라 세력의 단가겠죠. 네. 세력이 이 바닥을 지킨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하고 나중에 이제 500, 600 갔을 때 보면 이제 거꾸로 이제 과거를 보면은 저기가 이제 매물대였구나. 맨 밑바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많이들 사고 이렇게 해갖고 이쯤 된다는 거죠. 뚫었을 때 전제고,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이 매물대, 이 엄청난 고점들을 이 매물대를 뚫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잘 갈 겁니다. 그리고 이 고점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저 멀리에 있는 고점들은 이미 엄청나게 털어내서 고점의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막을 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상승 잘 할 것이고,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현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이 작년에 만들어졌던 이 삼산을 이 세 개의 산을 어떻게 뚫고 여기서 돌파가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요 라인 있죠. 지금 이게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이 맨 끝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살짝 위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지금 최대한 하락할 수 있는 허용되는 범위가 210이에요. 이 210이 깨져버리게 되면은 추가 하락을 한다고 이제 봐야 돼요. 당장 오늘이 중요하죠. 지금 214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반등을 한다, 그러니까 하락을 후 리바운딩을 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이
최저 가격을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210이 만약에 깨져버린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요 아래쪽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214에 매수를 하고 210이 깨지면 손절을 하죠. 얼마 손실을 많이 안 보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반등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근접을 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이게 깨지면은 바로 여기에서 약간의 손절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내려가야 될 차트인데 이것이 이제 다시 여기서 저점을 잡고 이전 매물대 여기 있죠. 이전 매물대에서 이건 1차 지지 라인이죠. 1차 지지 라인이 깨지고 2차 지지 라인에서 지지받고 터닝을 하는. 근데 이것은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주봉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일봉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겠죠. 자, 이게 주봉상 모습을 봤을 때 이번 주가 완전히 그 중요한 주죠. 여기가 만약에 이번 금요일까지 해서 이걸 무너뜨려 버린다.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쫙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1차 지지 라인이고요. 2차 지지 라인은 뭐냐면 이쪽,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아니면 약간 요 아래 175. 이 175가 이제 2차 지지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1차 지지 라인이 깨져버리게 되면 175까지 내려갈 것 같고요. 거기서조차도 반등을 못한다. 예. 그러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이게 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깨져서 내려오게 되면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다시 저항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못 가고 지지를 하고 반등하면은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게 됩니다. 또 뚫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면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210을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210이 깨지고 하락이 가속도가 붙는다. 그래서 이 155가 이제 뭐 이 170 같은 게 깨진다. 165까지 내려온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두고 볼 만한데 조금만 더 밀려버리면 이 151 뭐 이런 가격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뭐 아래로 무너진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전저점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지를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이제 배드 케이스고 예. 여기에서 지금 절대적으로 반등을 해야 되고요. 반등을 성공하게 돼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올라가면서 차례차례 이제 여기 250이 되겠죠? 이제 여기 위에가 아니니까 250이 돼서 250을 돌파를 하고 좀 밀렸다가 또 이제 여기잖아요. 이렇게 저항선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차례차례로 여기 돌파하고 여기 돌파하고 여기 돌파하고 그래서 이 라인을 완전히 뭐 이렇게도 되고 뭐 이렇게도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저항 라인들을 다 돌파를 하고 이렇게 쭉 이쪽으로 나오면 300 넘어가는 순간 여기 전고점 넘어가는 순간 제가 축하의 노래를 불러드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런 방향으로 가느냐 요런 방향으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순간에 놓여 있다라는 점. 그래서 위기는 또 기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애정을 버리고 냉정하게 봐야 돼요. 테슬라에 대한 애정을 갖고 보면은 이제 냉정하게 판단을 못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연초에 시작된 이 하락이 얼마나 나빴던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돌파를 해놓고 이걸 살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300까지 275, 300까지 가는 그런 차트인데 다 뚫어놓고 가야 할 차트가 못 갔어요. 그때는 이렇게 역작용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여기 매물이 엄청나게 두텁다. 그래서 요거는 좀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것을 꼭 확인을 좀 해야 된다. 물론 좀 더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게 되죠. 근데 지금 그냥 떨어질 때마다 막 줍줍 하세요 막 이러신 분들 계신데 과연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뭐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막 이런 데서 줍줍 하세요 그러시는데 그 이후에 또 떨어지면 여기다 견딜 수 있겠는가? 물론 또 주우면 되죠. 영원히 끝없이 계속 주우면 되죠. 근데 뭐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거진 뭐 이렇게 분할 매수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봐요. 대부분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목돈을 이렇게 탁 집어넣고 하는 그런 몰빵 투자를 주로 하시지 막 뭐 4년 5년에 걸쳐서 떨어질 때마다 이제 저평가 될 때마다 가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뭐 조금씩 이제 사들이고 그런 식의 매매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매물대는 이제 무시할 만큼 그런 매물대는 아니다. 상당히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진 매물대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터운 매물대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경험해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저거를 돌파를 잘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22년에 그 얻은 교훈이에요. 이 매물대를 너무 얕잡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면은 아래로 좀 빈약하기 때문에 아래로 그러니까 아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쓰리 바닥 같은 걸 탁 만들고 올라온 상태면 괜찮겠는데 조금 아래가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된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오늘 내일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세력이 이 주가를 이 주가의 운명이 350, 400 가고 막 이러는 주가의 운명이라면 웬만하면 이 여기를 깨뜨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훼손시키지 않고 웬만하면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라면은 이런 운명을 가진 주가라면은 여기에서 막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는 오늘 화수목금 이렇게 4일 동안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쭉쭉쭉 빠지는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빠진다면은 여기서 이걸 다시 또 지지를 시켜서 다시 또 반등을 시키고 막 온갖 복잡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부터라도 조금 반등을 시킨다. 그러면 그나마 좀 덜 복잡하게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반등을 딱 시켜 놓는다. 한 4일간 금요일까지. 그러면 조금 덜 복잡하게 갈 수 있다. 세력의 의도가 이제 확 나타날 거예요. 이런 바닥을 잡는 거는 세력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이 할 수가 없고
이건 제가 세력에 대한 사대주의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끼리 돈 모아 가지고 여기를 이제 바닥을 딱 잡아 놓고 그러니까 올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다. 음.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뭐 나쁘게 보자는 의미도 아니고 좋게 보자는 의미도 아니고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 미리 막 다 팔아 제껴야겠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음. 차트 분석을 한 겁니다. 차트 분석.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저런 아주 이제 다양한 전략을 짜는 거죠. 자, 정말 중요한 한 주 시작이 됐는데요. 스타워즈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죠. 포스가 함께 하시길. 그러니까 어떤 운도 그렇고 기운, 어떤 행운 그런 것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그 대사를 빌어서 포스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